안녕하십니까, 누커스텀입니다. 이번 시간은 CB400SF 카페레이서 버전을 만드는 과정을 사진으로 담아서 설명하는 영상을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G310R 카페레이서를 만들고 나서 단기통 카페레이서라는 한계점을 느끼고 CB400처럼 4기통을 가지고 카페레이서를 만들자고 생각했습니다. 30년 된 바이크이기 때문에 커스텀을 진행하기 전에 메인터너스를 손보기 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일본 4기통 내연기관은 저에게 친숙한 형태의 엔진 형태였습니다. 저는 현대자동차에서 정비를 했던 이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현대자동차 4기통 내연기관은 일본의 4기통 내연기관의 설계와 거의 흡사합니다. 우선 엔진을 전체 열어서 바닥에 깔아놨습니다. 이후에 사용할 수 있는 부품은 클리닝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하나하나 열심히 닦다 보면 부품 파츠 하나에 따라서 보통 6시간 정도를 클리닝 작업을 했습니다. 열심히 닦다 보면 이런 결과물이 나옵니다. 재사용해야 되는 파츠 중에서 슬립 난 부분이나 까진 부분 같은 경우에는 퍼티를 사용하지 않고 정확한 모재에 따른 용접을 해서 모양을 다시 잡아주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오래 사용되던 알루미늄 파츠 같은 경우에는 알곤 용접을 할 때 클리닝 작업을 정말 꼼꼼하게 진행하고 용접을 해야 불순물이 생기지 않습니다. 또한 용접 열에 의한 비틀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하부에 철판을 먼저 조립해 놓고 용접을 해 주었습니다. 클리닝 작업과 복원 작업을 진행하면서 필요한 부품 파츠를 정리해서 주문하게 되었습니다. 30년 된 바이크지만 부품은 모두 존재했습니다. 부품을 잘 정리해 놓고 다시 클리닝 작업에 도입합니다. 커스텀 일이라는 게 남들이 봤을 때 멋스러워 보일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작업을 할 때는 이런 힘든 일들을 다양하게 경험하면서 꾸준하게 진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클리닝 작업을 어느 정도 완료한 상태에서 엔진 외부에 분체 도장을 위해서 테이핑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엔진 내부에 분체 도장 가루가 들어간다면 치명적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테이핑 작업을 해줬습니다. 테이프는 전용 테이프를 사용해야 합니다. 일반 테이프를 사용하면 가마에서 녹아버립니다. 그렇게 테이핑 작업이 완료된 뒤에 분체 도장을 다녀왔습니다. 엔진 내부를 전체 꼼꼼하게 클리닝 작업하고 분체 도장을 해서 가지고 온다는 일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닙니다. 분체 도장이 완료된 부품 파츠 하나하나를 정비 지침서를 보면서 꼼꼼하게 조립해 나갑니다. 엔진 조립 설명 영상은 이전 영상에 꼼꼼하게 올려놨기 때문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 업을 배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꼼꼼하게 4편으로 상세하게 올려놨습니다. 그렇게 엔진은 조립이 완료되었습니다. 조립된 엔진을 차대에 올려놓고 커스텀을 진행합니다. 카페레이서의 간소한 모양을 위해서 배터리를 기름탱크 하부로 이식하는 작업을 해야 됐기 때문에 기름탱크를 제작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기름탱크 하부 부분은 차대와 곡이 정확하게 맞아야 됐기 때문에 기존 탱크를 잘라서 그 위에서 곡을 잡았습니다. 배터리 위치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배터리가 안착되는 트레이 먼저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메인 배선 하네스를 손상시키지 않는 상황에서 자리를 잡아주고 배터리가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을 제작해 주었습니다. 향후 정비를 위해서 분해 조립이 가능할 수 있는 형태로 제작했습니다. 이 부분을 바이크에 조립하고 배터리 부분을 정확하게 확인합니다. 알루미늄 철판으로 정확한 모양을 따냅니다. 따낸 부분 위로는 배터리를 닫을 수 있는 커버를 제작해 줍니다. 이 부분은 향후 앞부분 만들어 놓은 것과 연결됩니다. 이 과정이 어떤 과정이냐면 기름 탱크 하부를 만드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배터리를 숨길 수 있는 기름 탱크 하부 구조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하부 구조가 완료되었으니 상부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스펀지로 쉐입을 잡아보는 과정입니다. 이 작업 같은 경우 향후에 상부를 제작했을 때 핸들, 쇼바, 각종 간섭을 확인하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스펀지 모양에 맞춰서 알루미늄 철판을 스틸웍해서 모양을 잡아줍니다. 기름 탱크 상부와 하부를 맞춰봅니다. 모양이 얼추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맞춰본 뒤에 바이크에 직접 조립하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을 작업하기 위해서 보고 있습니다. 배터리가 끝나는 부분을 절단하고 그 부분을 메꿔주는 작업을 하면 이런 식으로 쉐입을 정확하게 잡을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탱크 하단 수평을 체크해 줍니다. 바이크에 올려놓고 체크해야 될 부분을 다 체크한 뒤에는 상부에 이식해야 되는 부분과 하부에 이식해야 되는 부분을 잘 설정해서 작업해 줍니다. 하부의 세조끼 같은 경우에는 순정을 이식했습니다. 그렇게 탱크 제작이 완료되었습니다. 이후 뒤에 시트 판넬을 만들고 있습니다. 배터리가 끝나는 탱크 끝단에 정확하게 맞춰서 시트가 시작되게 곡을 만들어 줍니다. 이런 과정 하나하나가 쌓이다 보면 언젠가는 완성되겠지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작업합니다.
시트 판넬이 완성되고 나면 스펀지 작업을 시작합니다. 스펀지를 올려놓고 모양에 맞춰서 잘 깎아줍니다. 탱크 끝단과 시트 시작점이 정확하게 맞는지 확인하면서 작업합니다. 이후에 차대 뒤쪽 물받이 커버를 먼저 제작해 줍니다. 그 이유는 냉각수 보조 탱크를 달기 위함입니다. 이것 또한 분해 조립이 가능하도록 제작했습니다. 냉각수 보조 탱크 역시 알루미늄 탱크로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엔진에 연결되는 쪽 하나랑 바닥으로 드레인되는 부분을 만들어서 장착해 봅니다. 냉각수 게이지도 이식해 줍니다. 각종 경고 시스템을 이식해 주기 위해서 계기판에서 회로칩을 꺼낸 모습입니다. 그 이후에 헤드라이트가 걸릴 수 있는 브라켓을 제작해 주었고, 번호판이 장착될 수 있는 번호판 플레이트를 장착해 주었습니다. 모든 부품은 철판과 환봉으로 용접해서 만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발판을 가공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순정 발판을 저는 선호하는 편입니다. 기성품으로 나오는 그 발판 같은 경우에는 뱅킹 시 접히지 않아서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좌우 발판을 가공한 상태고, 그 이후에 사이드 스탠드도 차량 높이에 맞춰서 정확하게 가공해 줍니다.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부분을 다 조립하고 모양을 확인합니다. 그 이후 계기판 쪽 홀더를 제작해 줍니다. 왼쪽에는 인디게이터가 장착될 예정이고, 오른쪽에는 RPM 게이지가 장착될 예정입니다. 메인 배선 하네스를 열어서 간소화 작업과 배선 정리, 그리고 탄 부분과 정비해야 될 부분을 정비해주고 전체를 다시 마감해 줍니다. 전체 분체 도장 전 차대 손상 부분을 보관하는 과정입니다. 용접을 해서 면 작업을 꼼꼼하게 진행합니다. 부품 하나하나를 정리하고 체크해서 한쪽에다가 분체 도장을 갈 준비를 합니다. 그렇게 분체 도장을 맡기고 저는 다른 작업을 시작합니다. 이제부터는 구할 수 없는 부품을 복원하는 작업을 시작합니다. 라지에이터 같은 경우에도 구할 수 없어서 복원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구할 수 있는 부품은 최대한 다 구하고, 구할 수 없다고 하면 복원 작업을 하는 게 제가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른쪽 스위치 뭉치 같은 경우에도 정말 구할 수 없어서 복원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새 제품까지는 아니더라도 조립됐을 때 이질감은 없을 겁니다. 복원 작업을 거의 마무리했을 때쯤 분체 도장이 완료돼서 도착했습니다. 오토바이 전체 부품을 분체 도장했기 때문에 가지수 체크가 필요했습니다. 체크가 완료된 후에는 하체 부품에 들어가는 정품 부품을 모두 교환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엔진 내부에 들어가는 부품과 하체 정비에 필요한 부품, 그리고 캐브레이터 등등에 들어가는 순정 부품을 모두 합한 비용은 거의 바이크를 신차로 내리는 가격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는 구하지 못하는 부품까지 일본에 특별 오더를 내리고 일본 내수 사이트를 활용해서 모두 구한다는 일 자체도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30년 된 바이크지만 찾으면 찾아지는 부품 가지수를 보고 놀라웠습니다. 엔진 부품을 제외하고 나머지 순정 부품을 사용한 비닐을 버리지 않고 모아놓은 양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조립하다 보니까 카페레이서 커스텀이 완료되었습니다. CB400 1995년식 카페레이서 커스텀, 이런 식으로 완료되는 줄 알고 기뻐하고 있었는데 복병이 찾아왔습니다. 사제로 달려있던 배기 매니폴더가 중국산이어서 배합이 맞지 않았다는 문제점이 발생하였고,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본 옥션에서 순정 R 버전 머플러를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30년 동안 사용되었던 중고 매니폴더는 흠집이 많고 찍힌 곳이 많아서 복원 작업을 해주고 장착했습니다. 커스텀과 복원 작업을 신물나게 한 것 같습니다. 정말 힘든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신물나게 해서 이제 끝날 거라고 생각하고 오일을 넣고 마무리를 하고 있었는데, 역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오픈 필터를 좀 과하게 꽂아놨더니 1단부터 찐빠 증상이 엄청나게 심했고,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흡기 압을 맞추는 작업인 서지 탱크 제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지 탱크를 만든 시간은 총 일주일이 소요되었는데, 이런 부분은 제 머릿속에 있고 이 머릿속에 있는 부분을 상상 속에서 만들어낸다는 것 자체가 정말 힘든 작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있지 않은 부품을 상상 속에서 흡압을 계산하고, 그 흡압을 형성하기 위해서 격벽을 치고 부압을 끌어내는 그런 것들을 이런 제품으로 이제 표출하기는 정말 어려운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만드는 과정 속에서 계속 내가 만들고 있는 이 제품이 흡압을 제대로 형성할 수 있을까? 뭐 그런 상상을 하면서 계속 진행해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운전을 하기 전까지는 모르는 거라 참 답답하고 힘든 일주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세퍼 핸들도 너무 불편해서 상부 핸들로 옮겨주고 시운전을 완료했더니 너무 좋은 흡압으로 너무 좋은 출력이 나와서 마무리가 다 되었다.
라고 생각하고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영상으로 편집해서 보여드리는 이 시간이 저에게는 편집된 시간이고 이 차량을 만드는 총 시간은 1년 2개월 정도 소요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진짜로 커스텀이 완료되었으니까 마무리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CB400 1995년식 카페레이서 메인터너스 및 커스텀이 완료되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는 누 커스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